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6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1961년 5.16이 있은 지 벌써 59년이 되는 해네요. 59년이나 흘렀습니다. 5.16은 우리 민족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하지만은 그 뒤에 일어난 걸 종합하면은 군사 쿠데타 성격도 있지만은 근대화 혁명입니다. 한국에서는 쿠데타는 나쁘고 혁명은 좋다라는 이상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쿠데타든 혁명이든 그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쿠데타는 단순히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란 뜻이고, 혁명은 사회 구조를 바꾼다. 그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은 그게 근대화 혁명, 민주혁명이 되고 공산혁명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혁명 그 자체가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5.16은 무혈혁명이었습니다. 그때는 군사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5.16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5.16 그리고 1972년의 10월 17일 유신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생애에 2번 쿠데타를 했습니다. 2번 헌정 질서를 중단시켰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이 남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의 기념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동상 만들지 못하게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살아있을 때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화폭에 그린 그림이, 박정희가 그린 그림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제가 며칠 전에 우파가 2022년에 이기려면은 먼저 경상도가 지금 전라도 정도로 결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의 결집, 즉 문재인 정권 지지로의 결집은 과거에 김대중 지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경상도의 통합당 지지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원적자가 전국의 약 32%입니다. 호남 원적자는 25%입니다. 호남 원적자가 90%로 결속하고 경상도가 60, 70%로 결속하면은 호남표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나 이 결속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경상도 끼리끼리 잘 해먹기 위해서 결속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경상도의 결속은 모델이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던 것. 또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때 경상도, 특히 부마 사태의 중심이었던 부산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 1985년 2.12 총선 때도 당시의 전두환 정권에 도전했던 가장 큰 힘이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부산. 그런데 부산, 대구는 같은 경상도 대통령이라도, 같은 출신 경상도 대통령이라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저항한다. 이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경상도 사람들의 애국심이 지역주의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지역주의를 압도하는 애국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경상도가 오늘날 결집한다면은 그것은 경상도끼리 또 해먹겠다, 경상도 정권 또 만들다, 이게 아니고 종북 세력, 좌익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말하자면 6.25 때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경상도에 단결하라.
단 대한민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논리입니다. 그 방송을 했더니 어느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요새 언론에서 왜 전라도라고 하지 않고 호남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경상도도 영남이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왜 호남 경상도 이렇게 대치를 시키느냐, 전라도 경상도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전라도 경상도라고 부르든지 호남 영남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 대응이. 그런데 전라도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이 호남이라고 부릅니다. 전라도라고 하면 전라도 사람이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경상도 사람 보고 경상도로 하면 경상도 사람이 싫어합니까? 오히려 영남이라고 부르면 조금 애매한 생각이 드는데, 경상도라고 하면 바로 머리에 탁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호남이라고 부르는 게 지리적으로도 좀 부정확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호남이라고 하면 그 호수 호자입니다. 호수의 남쪽이란 뜻이죠. 이런 호칭은 붙이는 것은 중국에서 비롯된 겁니다. 중국에 호남성이 있고 호북성이 있습니다. 호남성. 그럼 그 호는 어디냐? 동정호입니다. 동정호. 동정호라는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동정호의 북쪽은 호북성, 남쪽은 호남성, 이렇게 명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호남이라고 했을 때 그 호수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남이라고 합니까? 또 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호서 지방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호서라고 하는데, 그럼 그 기준이 되는 호가 어디냐는 겁니다. 호가.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기준이 되는 호수가 없습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 이게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김제에 벽골제라고 있는데요. 벽골제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김제에 있는 벽골제. 근데 이건 호수가 아니고요, 뭐랄까요, 바다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종의 방파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기준이 되려면 동정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지금 충주호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한 벽골제 해봤자 아마 10만 평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아마 신라시대 때 만든 방파제일 겁니다. 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제천에 가면 어림지라고 있어요. 어림지. 제천에 가보시면 아주 도심 한복판에, 이거는 그런데 저수지입니다. 어림지가 호남의 기준이 되었다. 즉 어림지 아래로는 호남이다. 근데 이 또 말이 안 됩니다. 어림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충남도 호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천이 충북의 제일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호수 밑으로 호남이라고 한다면은 충청도도 호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림지도 기준으로 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영훈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이영훈 교수가 이 명칭을 쭉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호남은 어디냐? 호남의 호자는 어디냐? 그 호수는 어디냐? 이분의 결론도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은 이 정조, 아주 영명한 왕으로 알려진 정조조차도 벽골제라는 데가, 벽골제를 호수로 생각을 하고, 벽골제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다. 큰 호수고 여기에 물을 채우면은 가뭄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조가 아마 현장에 가보질 않은 모양이죠. 조선조 왕은 이 도성을 떠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전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벽골제는 큰 호수가 아니고 자그마한 방파제, 저수지인데 그걸 큰 호수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채우면은 가뭄이 해소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왕이나 유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영훈 교수는 조선조의 이 지배층이 항상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상. 중국적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상. 그러니까 호남 뭐 이렇게 부르는 그 명칭을 짓는 것도 중국을 본따서 호남 호북성 하듯이 호남으로 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조선조의 지배층이 이 관념적이었느냐. 환상의 호수다. 호남의 그 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호수다. 그렇다면 환상의 호수를 근거로 해가지고 호남하는 거는 20세기에, 21세기에는 맞지 않죠. 영남은 확실합니다. 영남은, 그러니까 재를 가리키는 거죠. 재. 그 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상도를 충청도와 이 강원도로 구분하는 몇 가지 재가 있죠. 그 재 중에 유명한 게 중령입니다. 중령의 북쪽은 단양입니다. 충북 단양이고, 중령의 남쪽은 경상북도 영주시죠. 근데 이 중령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백산맥에 얹혀 있는 재입니다. 재. 그래서 중령의 영자를 따가지고 중령 남쪽은 영남으로 한다. 또 영이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유명한 뭡니까? 추풍령이 있습니다. 추풍령. 그리고 또 문경세제, 조령이 있죠. 추풍령, 조령, 중령. 이 영 아래는 영남이다. 그러면 확실합니다. 영남은 영의 개념이 확실한데 호남의 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호남이라 하지 말고 전라도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 한국에서 용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진보와 보수를 잘못 써가지고 보수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뭐 수구 세력으로 봐야 되는데 친북 세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진보라는 월계관을 씌워주니까 아주 근사하게 보이고 보수는 자유민주 세력이고 진짜 진보 세력인데 스스로 보수라는 낡은 모자를 쓰면서 이미지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호남, 경상도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전라도, 경상도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